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 AI 업계 정말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죠. xAI에 아주 큰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블룸버그 텔레비전 보도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잠재적인 투자의 세분이에요. 특히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좀 파악해 보고요. 이게 또 지금 AI 투자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같이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그냥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이 xAI의 자금 조달 목표액이요. 몇 주 만에 확 뛰었어요. 네, 원래 100억 달러였는데 이게 200억 달러로.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중에서 최대 20억 달러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건데요. 야, 이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꼭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순환승 문제. 네, 이른바 서큘러레이티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는데 그 돈으로 결국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 이게 과연 AI 시장에 건전한 건가? 아니면 거품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논쟁입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순환성 논의가 핵심 중 하나인데요. 먼저 이 거래 구조 자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200억 달러 조달 목표 중에서 소식통에 따르면요. 한 75억 달러 정도? 이건 이제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지분 투자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한 125억 달러는 부채, 빚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고려한다는 그 20억 달러는 말씀하신 대로 이 75억 달러 지분 투자 쪽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분 투자랑 부채 조달, 이게 섞여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 나머지 125억 달러 부채 조달 방식입니다. 이게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V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SPV요? 아, 네네. 네. 이 SPV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뭘 하냐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있잖아요. 뭐 H100 같은 거요. 이걸 대량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아, SPV가 엔비디아 칩을 직접 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구매한 칩을 다시 xAI에 빌려주는, 그러니까 리스해주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이 SPV를 통해서 xAI가 내는 그 임대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뭐 그런 모델인 거죠. 상당히 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독특하네요. SPV가 중간에 껴서 칩을 사고 빌려준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순환성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지점 같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의 돈, 그러니까 그 부채 자금도 결국엔 엔비디아 칩 구매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지분 투자 가치 상승도 기대하고 또 칩 판매 수익도 바로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구조 같은데요. 근데 xAI 입장에서는 왜 이런 약간은 좀 제약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구조를 받아들이려는 걸까요? 자금 조달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 질문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xAI 입장에서 이런 구조를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AI 모델 개발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 중 하나가 고성능 GPU잖아요. 네, 이걸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했을 겁니다. 오픈 AI나 엔스트로픽 같은 경쟁사들 따라가려면 컴퓨팅 파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엔비디아랑 이런 딜을 하면 그 구하기 힘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 높아질 수 있죠. 아, 칩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칩 시장의 거의 뭐 독점적인 강자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런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xAI의 기술력이나 비전에 대해서 시장에 좀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일종의 보증수표처럼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복잡해 보이긴 해도 어쩌면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엔비디아는 왜 이런 투자를, 그것도 이런 구조로 고려하는 걸까요? 단순히 칩 더 팔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칩 판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xAI 같이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랑 초기 단계부터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사의 AI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 같은 거죠. 아, 생태계 강화.
네. 또 XAI 같은 최첨단 기업이랑 같이 일하면서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할지 그 요구 사항에 대한 아주 귀중한 정보,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걸 또 다음 세대 칩 개발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네네. 이런 전략적인 파트너십 확보나 생태계 강화 같은 측면이 단순한 칩 판매 수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쪽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네요. 단순히 돈이 도는 걸 넘어서 뭐 기술 접근성이라든지 시장 검증, 생태계 구축 이런 더 복잡한 계산들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만약 일반화된다면 AI 인프라 투자 전반에 걸쳐서 그 순환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순환성 문제는 사실 엔비디아랑 XAI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오픈 AI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쓰는 계약을 맺었고요. 또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도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자기네 클라우드 플랫폼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넓게 보면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다시 자사 서비스나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아, 다른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군요. 네. 다만 엔비디아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한 게 AI 연산의 핵심인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 그 돈이 곧바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거 아니냐, 시장 전체의 건전성에는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 딜에서 유독 이순환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몰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금융 기법까지 동원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AI 기술의 실질적인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높은 기대감하고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자금이 막 쏠리면서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평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뭐랄까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까 블룸버그에서도 이 기사가 오늘 유독 많이 읽혔다고 언급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시작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AI 투자 환경을 둘러싼 핵심 딜레마예요. 한쪽에서는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 또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이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네, 기대감이 정말 크죠.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쏟아부은 자본이 과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대로 된 투자 수익률 ROI로 돌아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과거 닷선 버블 때처럼 어느 순간 기대감이 확 꺼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 공존하고 있는 거죠. 닷컴 버블과의 비교도 많이 나오죠. 네, 특히 XAI 사례처럼 투자와 핵심 자원, 그러니까 칩 구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구조는 이런 가치 평가가 정말 적정한 건지,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무려 2천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최대 20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특히 그 부채 조달 방식이 독특했죠. 엔비디아 칩 구매와 임대를 연계하는 복잡한 SPV 구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AI 투자 전반에서 계속 제기되는 순환성 논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이면에 있는 양측의 전략적인 고려사항까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우선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걸 뒷받침하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역시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의 흐름도 기술만큼이나 복잡해지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술 공급 업체의 투자나 파트너십 전략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전체 AI 생태계의 방향이나 경쟁 구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본, 그리고 이것이 혹시 과도한 기대감에 기반한 거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우려, 그 사이의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이 결국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이 순환 구조, 이게 이런 긴장감을 더 높이고 또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과연 혁신을 가속화하는 시너지 효과인지 아니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한 금융적인 되목임고리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 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AI 분야를 평가할 때 주로 기업 가치 평가액이라든지 투자 유치 규모 같은 지표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숫자들에 주목하죠. 그런데 이런 지표들 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가치라는 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뿌리를 둔 건지 아니면 상당 부분이 그냥 금융시장의 역학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요. 과연 어떤 다른 종류의 지표나 검증 메커니즘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의 흐름 너머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통찰을 얻어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